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6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지수가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장 마지막까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장이 되었었는데요. 결국 마지막은 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74.52, 전일 대비 0.05%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628.42, 0.26%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트럼프의 탄핵 얘기보다도 좀 더 강력한 호재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좀 더 반등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그런 또 원금 손실 100%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나와가지고 금융 투자 쪽에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저는 느닷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네. 탄핵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막, 우장창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네네. 실제로 독수로 까봐라, 실제로 까봤다, 얘기하니까 별거 없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별거가 완전 별거가 없었죠. 그러니까, 네네네. 녹취록 안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네네. 조사를 해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비리 그렇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었대요. 네네네. 그게 이제 팩트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절대로 압박이 있었다거나, 네네. 어떤 협박,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자체가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면서 네네. 그냥 그런 거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네. 네네. 그 이야기한 것도 비리 사항이 있으면 뭔가 나쁜 게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라서 그리고 그 옆에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같이 있었는데 네네. 자기는 전혀 협박받은 거나 어떤 외압에 시달리지 않았다. 네네네. 평화로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과연 탄핵 조치에 들어갈 것이냐. 네네네. 이걸 가지고 있는 건데 참 얘네들도 애매해졌죠. 그래서 이거 얘기는 꺼내놨는데 이렇게 발을 또 빼기도 뭐한 상태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녹취록까지 다 까발려진 상태라서 네네.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뭔가 탄핵으로 들어가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보기에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완전히 이제 실패하는 그런 탄핵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발등을 찍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를 도와주는 꼴이 될 테고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악재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재료로 나올 수 있겠죠. 트럼프의 어떤 정부가 더 이제 힘을 얻고 더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더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바뀌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긴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녹취록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백악관 쪽에서는 반대했어요. 그거는 국가 기밀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뺑기가 아니었는데 생각합니다. 네, 왠지 페인트 같아. 이게 지금 보니까 한쪽은 말리고 트럼프 공개해라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게 뭔가 이것도 야로 아니냐. 네, 작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넘어갔다. 낚였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탄핵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진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금씩 빌미는 주겠습니다만 특별히 걸고 넘어질 게 없다면은 그렇죠. 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보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또 갑자기 확 뛰어오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안달이 났다. 빨리 해야 되는 식으로 안달이 났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사실 중국은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하죠. 네네네. 네, 빨리 해야지만이 지금 안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사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요게 또 이제 경제 연구소 쪽에서 나온 것 따르면은 2030년이 이 상태로 갔을 때, 2030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너무 엄청난 그런 쇼크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부도 사실은 경제도 경제지만 자기의 장기 집권이 계속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이 무역 분쟁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이제 돌아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인민들의 살기가 좋아졌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지금은 결과는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막 질러놓은 상태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1대1로도 해놨지. 네. 그다음에 뭐 그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면서 뭐 자기들이 뭐 그 전기차라든지 네네. 또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네네. 이런 쪽으로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걸 지금 미국이 야 너희들이 이렇게 강제로 기술 이전하고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일단 다른 나라가 했으면은 콧방귀 당겼을 텐데 네네. 미국이 해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안하더라도 네네. 미국과 협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이렇게 쉽게 흘리는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뭔가 소스가 있으니까 하는 말일 것 같단 말이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밑바탕이 좀 되는 뭐 그런 게 좀 있는가 보네요. 네네. 그렇죠. 중국이 이제 뭐 빨리 협상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몹시도 뭐 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미국 측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든지 네네.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G7 회담 이후에 네네.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서 아마도 이건 뭐 중국이 먼저 요청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스몰딜이냐 빅딜이냐를 떠나가지고 미국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게 아마도 빠르면 이제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윤곽이 잡힐 것이다. 요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장을 찍으려면 원래 시진핑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요런 가닥을 잡자.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도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생각했던 대로 미국이 의도한 대로 마무리가 되어가진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뭐 중국 지금 상해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9월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만 했었거든요. 경기가 조금 이렇게 부양책 금리 인하, 대출 금리 인하도 조금 우대 금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증시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중국 쪽에서는 또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9월 26일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뭐 기대감으로 계속 작용하는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존스라든지 뭐 전일 뭐 급등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는 모습들인데 뭐 좀 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오늘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체결이 되었는데 일본은 끝까지 트럼프를 아주 그냥 많이 도와주네요. 뭐 농산물 70억 달러어치를 개방하겠다, 관세를 더 낮추겠다는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는 미국산 농산물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뭐 옥수수에 이어서 뭐 어마어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난번 옥수수도 지금 일본 아베가 사준다고는 했는데 이게 문제는 그 새롭게 나온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민간 기업들이 사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민간 기업들은 그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간 기업들은 지금 사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한테 지금 아베가 거짓말쟁이가 된 상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무역 협상을 일단은 체결을 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정부의 자원으로 갖다 끄집어 당긴다라면 지금 일본이 원하는 것은 미국한테 얻어내지 못했거든요. 자동차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국산 부분에 대해서만 개방을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요것은 지금 일본 내의 어떤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지금 아베가 좀 나쁜 소리를 들어야 되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요? 되는 거고요. 또 민간 기업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농산물 수입하는 걸 정부가 사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사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사줘야 되는데 일본 기업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 거 밥 벌어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왜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삐걱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테고요. 민과 관이 서로 이제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 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될 테고. 그런데다가 이제 한국과의 어떤 그 관계가 지금 계속 악화가 되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쓰시마 대마도죠. 대마도에 관광객이 뭐 한 90% 줄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폐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서 지금 일본 정부가 뭐 재정 지원을 해야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도 나빠져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실물적으로 와닿는 이런 관광의 어떤 산업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거죠.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니까 겨울이 확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체감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건 얻지 못하고 자꾸 퍼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글쎄요, 이번에도 만약에 아베가 계속 뭔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너무 많이 마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보면은 자꾸 이제 후퇴, 쇠락, 뭐 이런 쪽의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호구 국가가 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네. 뭐 이렇게 미국의 어떤 것을 받아내고자 농산물을 분명히 사주자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정작 원하는 것은 쏙 빠진 채 기계 그렇죠. 자전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혀 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한 입장이고 아베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그냥 쓴부로 미국은 이제 그냥 일본한테 고마워 너는 우리의 친구야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뭐 열심히 사바사바해서 갖다 바치는 입장이니까 약간의 좀 많이 기울어져 있네요. 네네, 좀 그러네요. 일본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꾸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지 않나. 점점 좀 나오려고 해도 점점 빠져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뭐 일단은 뭐 당장 우리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일본의 문제가 아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됩니다만은, 뭐 좀 더, 미국 입장에서는 좋고, 일본 입장에서는 죽 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일단 또 미국 뭐 무역협상,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요번에 이제 메인 가장 큰 이게 이슈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금 100% 손실난 투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많이 많았던 DLS, DLF죠. 네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진짜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해외 금리 연계잖아요.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고 DLS, DLF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금리인데 요걸 이제 독일 금리하고 연결시켰단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독일의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처음에 팔아먹을 때 은행 쪽에서 굉장히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들 좀 살펴보면 이제 4억 원을 투자하신 분의 사연이 지금 기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4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이겠죠? 이제 어제 문자를 받았다니까 오늘 이제 그 만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79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2% 안 되네요. 이거 자체도요, 2% 이자 쿠폰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세금 떼고 받으면은 이제 더 작아지겠죠? 세금도 또 떼어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원금은 100%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DLS, DLF 쪽에서 이제 그 독일 금리하고 연결된 게 마이너스 0.25까지는 그냥 원금에다가 플러스 4% 이자를 더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갈수록 이제 원금이 손실이 나는데 이제 0.6%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100% 손실이었어요. 대박이다. 근데 어제가 25일 날이 만기였는데 진짜로 재수도 없게 그날 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0.61입니다. 금리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뭐 0.61이나 0.58이나 뭐 그게 그거라서 별 차이는 없었는데 크게 건질 게 없네요. 아무튼 완전히 그냥 원금이 다 깡통이 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이걸 팔 때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절대 없다. 독일이 망하는 거하고 금리하고 다른 얘기인데 이거 왜 그 망하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투자를 하려는 이 분이 그 얘기했대요. 이거 정말 중요한 돈이고 제 자녀들 그거래요. 그 결혼 자금. 자녀들 결혼 자금이고 노후 자금이고 해서 이거 원금 보장이 되는 좀 안전 상품에 투자해 좀 하게 해달라. 계속 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이거는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되는 거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진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소중한 돈을 그냥 가만히슬로 속여가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언제 투자한 거면 5월 말이었단 말이에요. 좀 4개월 만에 시작한 건데 4개월 만에 4억 원이 깡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그 당시가 또 보면은 2018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었지만 지금 2019년도부터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계속 하향하고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었던 그런 분위기라서 독일 금리도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투자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은 사실 은행이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벌금 맞고 또 떨어지지 않겠냐. 뭐 지금 집단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집단 소송을 한다고 해서 계속 시간이 끌리고 뭐 소송 비용을 하면 개인들 또 지치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약관에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물론 걔네들이 말을 이렇게 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지겠다. 뭐 은행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상해주겠다. 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네네. 그 뭐 다 돌려받겠습니까? 못 돌려받죠. 그래서 손실을 일단은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은행은 또 그냥 그러고 나서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쓱 사라지겠죠. 네. 자연스럽게.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잘 모를 때는 네네. 그냥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말고 돌아와서 좀 알아보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이거는 뭐 진짜 답답하기도 한데 일단 뭐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덥석 믿고 그냥 그렇죠. 나하고 그 금융 거래가 전혀 없던 사람, 그냥 은행에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로 사람이라는 네네네. 많은 이유로 그런 부지점장이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기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은 상품 판매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주식 투자라도 4개월 만에 진짜 깡통 나기 굉장히 힘든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요. 네네. 내년도까지 이제 만기가 줄줄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그 계속 금액이 투자 금액이 지금 6천억 정도가 남았다는데. 지금 이제 빙산 일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네네. 이거 지금 다 터지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날 거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이겠죠.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뭐 부들부들 수준인데. 네네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깨지고 나서 이제 외양간 고치자 이렇게 해봤자 이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네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전일 말씀드렸던 독일의 그 구매적 관리 지수도 PMI도 굉장히 예상외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당분간 좀 희박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좀 올라갔으면 좀 좋긴 한데 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죠. 그렇죠. 네네. 이거는 그냥 잘 돼야 동결인데. 네네. 그런 상태에서는, 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네. 좀 하여튼 뭔가 방법이 좀 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거 뭐 어떻게, 이미 손실이 다 발생이 된 상태에서, 네네.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 헬릭스메스 바이오 쪽 때문에 또 안 좋은 얘기를 또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는 DLF 손실 100%의 확정이 되는 또 소식을 전해드려야 돼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고심을 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내가 잘 모를 때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게 그렇죠.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현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헬스미스도 헬스미스도 그걸 또 매수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래쪽에서요. 오늘 단타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또. 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참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네. 돈이 있는 곳은 항상 욕심이 따라가기 마련이고. 네. 뭐 망하지 않으면 수익 난다니까 5%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는 그런 또 얘기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 있다. 100% 95% 손실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소리는 약관에 있으니 약관 읽어보시면 된다는 걸로 퉁쳤을 거야 아마. 예. 그 원금 100% 손실 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네. 약관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약관에 있으니까 약관 읽어보시면 약관 조치면 안 읽거든요. 솔직히 약관 누가 읽습니까? 네, 안 읽거든요. 네. 위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됐어야 되는데 그냥 그 따뜻한 부분, 이익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자기 건 자기가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미 약관에 내가 도장 찍고 사인 다 해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법적으로 이제 면제를 찍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부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떻게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좀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건 도의적인 생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안 그러면 이게 그 은행 브랜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고. 그죠. 이거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소중한 금액을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평생 모은 돈일 텐데요. 네,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일단 뭐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해드리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상 주식 투자든지 무슨 어떤 투자든 간에 내가 잘 모르면은 차라리 접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하실 거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쪽에 지식이 있는 분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충분히 알아보고 예, 네. 위험성이 있는 건지 항상 투자라는 것은 위험과 리스크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전한 투자가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렇죠.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 협정에 따라서 트럼프의 탄핵 관련 얘기보다는 호재성 얘기가 더 많다는 말씀을 해드렸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원금 손실 100%에 대한 DLF에 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오늘 마지막은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꼭 믿고 명심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는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는 하고 뒤쪽에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될 것 길게 같습니다.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